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 준 남자 전임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죠. 저도 연말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뭐 바쁜 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핑계긴 한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다가 좀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곳은 지금 슈퍼차저 인천 영종도에 여러분들 슈퍼차저가 생겼습니다. 테슬라 공식 사이트엔 나오지 않았는데 테슬라 차량, 테슬라 앱에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이 있는데 여기 이스트 타워, 웨스트 타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각 지하 주차장 2층인가? 여기는 이스트 타워인데 2층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3기, 웨스트에 3기 이렇게 총 6기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지, 대한민국의 관문인데 당연히 있어야지 영종도에. 아무튼간에 와가지고 좀 충전하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이제 공항 옆에 있으면은 공항에 도착을 하기 전에 충전하고 이렇게 공항에다가 이제 장기주차장 이렇게 가셔가지고 주차하시게 될 수도 있겠죠. 기존에는 뭐 오기 전에 중간에 좀 들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입니다. 이 터미널에 가시는 분들은 좀 돌아가긴 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좀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있는 거니까 경로에. 그래서 아주 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 공항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이용하실 것 같은 그런 슈퍼차저예요. 주차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30분까지 무료고 30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냥 뭐 열려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직 뭐 이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 이렇게 충전만을 위해서 차가 들락날락 할 때 주차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아직 그렇게 막 정책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나중에 정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겨울철에 테슬라를 운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이 모델3를 가지고 지금 3번째 겨울을 나고 있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테슬라 오너분들 옛날부터 타신 분들이면 뭐 이게 2번째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계세요. 그래서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지만 올해 테슬라를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뭔가 좀 멘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줄어든다. 전비가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 야, 히트펌프 달고 나서 이거 무적된 거 아니냐? 네,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물리적인 법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가운 것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다가 뭔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효율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 에너지를 안 들게 한다? 그러고서 따뜻하게 한다? 이거는 뭐 연력학을 거스르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히트펌프에 대한 안 좋은 뭔가 좀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올라와요. 사실 작년에도 좀 올라왔어요. 이게 테슬라만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트펌프를 탑재한 아이오닉 5도 그렇고 6도 그렇고 EV6도 다 똑같습니다. 히트펌프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PTC 히터라고 망할 것도 아닌 게 제 차는 갈수록 뭔가 전비가 좋아지는 듯한 건 뭐 제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2019 타시는 분들 한번 좀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전비가 잘 나와요. 네,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분당센터 가면서 전비 체크한 겁니다. 네, 정차 상태예요. 네, 여기 영하 8도죠? 저 21도 오토로 해놓고 다닙니다. 이 상태에도 외투 안 입었죠? 더워요, 진짜로. 제 차 같은 경우 좀 덥습니다. 히터 성능이 21도, 20도만 돼도 건조할 정도로 따뜻하게 나와가지고. 네, 여기 보면 전비가 어떻죠? 164? 와트 14kg에? 이게 영하 8도? 야, 니 차 이거 히트펌프 탑재한 차량 아닙니다. 야, 너 이거 고도 내려가는 길 데려다 덧습니다. 고도 때문에 더 썼어, 에너지를. 실내 온도 조절 너무 춥게 한 거 아니야? 안 춥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비가 나오지? 야, 이 말도 안 되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피해 기준 160, 히트펌프가 뭐 만능이 아니에요.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구형도 잘 나와요, 이미. 잘 쓰면은. 그래서 히트펌프만 믿고 이런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 환경부에 있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 가지고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 절대 좀 피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충전 안 하고 겨우 갈 거리라고 했으면 중간에 꼭 무조건 충전하시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였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 내용이죠. 네, 추운 날씨 모범 사례. 여긴 테슬라 매뉴얼입니다. 테슬라는 매뉴얼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글 가셔가지고 모델3 매뉴얼 아니면 모델Y 매뉴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문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를 보기 귀찮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오늘 제 영상을 찍는 목적인데, 추운 날씨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어 핸들, 창문, 사이드 미러 및 와이퍼와 같은 작동 부품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예열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 막 영하 8도에 외부 주차인데 막 눈까지만 와 있고 그냥 여러모로 차가 좀 띵띵 얼거 같은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좀 데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예약을 통해서 뭐 이런 프리 컨디셔닝 같은 거를 좀 하시든지 좀 이런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 쪽에 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작동해가지고 그리고 차 안에도 따뜻해지면 결국에는 이 바깥에 트림에도 좀 영향을 좀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이 좀 얼어 있다. 얼어가지고 좀 안 나오는 그런 거 좀 많이 보셨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해소가 많이 됩니다. 차 안이 안에가 따뜻해져도 이게 바깥에도 녹게 돼요. 이게 엄청 깜깜하게 얼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사단을 좀 겪기 싫으신 분들은 배터리를 좀 쓰셔가지고 컨디셔닝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고전압 배터리도 같이 좀 예열이 되게 됩니다. 그 말즉슨 배터리 좀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차의 컨디션 그리고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뭐 쓰는 거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막 충전에 그렇게 막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히터를 좀 틀어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데 충전 포트가 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기를 꼽아놔요. 그러니까 충전기가 외부에 있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그러면 이 케이블, 충전구랑 차랑 이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수도 있게 됐죠. 예를 들어 체결 같은 게 안 풀린다거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 수동 해제를 보시라 이렇게 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막 그렇게 권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1차적으로 차량 성해 제거 모드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쪽을 녹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활성화시키면은 충전 포트 그쪽에도 열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차 안을 따뜻하게 해서 차량 성해 제거 모드를 써가지고 여기를 좀 데워가지고 그런 사단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강제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충전 케이블 수동 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링크를 따라가면 나오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 얘는 모델 3 기준입니다. 모델 3 트렁크 열면은 이쪽 위에 이거 약간 좀 뚫려 있거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차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차들도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가 있던데 사실 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괜히 좀 걱정돼가지고 얼게 되면 이걸 수동으로 당기면 되는데 일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충전 중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 충전 중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당기다가는 감전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사실 이게 뭐 여기까지 전기 안 통하게 뭐 당연히 다 세팅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전기는 보수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데우기 싫어 근데 얼었는데 난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트렁크 열고 충전 중지 꼭 하시고 이거 확인하시고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 차 안에 여기 망사 보이죠? 이 안에 살짝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당기시라 그런 식으로 푸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인데 뭐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다만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커뮤니티 보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새 하도 막 전기차 화재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좀 안 그래도 좀 막 그런 게 신경 쓰이고 있는데 슈퍼차저에서 엄청난 속도로 충전하고 있는데 본네트 부분에서 열이 나온다는 거죠. 내 차 지금 초급속 충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열이 나? 증기가 나와? 이게 불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충전을 중지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당연히 시겁하죠. 저도 좀 시겁할 것 같아요. 네, 이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트펌프가 장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추운 온도에서 슈퍼차저 충전하면은 전면에서 무취의 증기가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정상이고 우려하지 마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냄새 맡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증기인지 이게 타서 나는 건지 이게 불은 아니구나. 사실 불나면 테슬라에서 이미 다 나옵니다. 이게 모니터에서 막 뜨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99.9% 정도는 열교환기 쪽에서 그냥 증기가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까? 찬 거랑 막 더운 거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증기 나올 수 있지. 왜냐면은 배터리 초급속 충전하려면 배터리를 달궈야 되는데 온도차 발생하잖아요. 그럼 증기 나올 수 있지. 데우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어 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테슬라 차량에서 나온 건데 여기 어플 여기 저 같은 경우 이제 빼놨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이거 잡아서 당긴 것처럼 아니면 안에서 버튼 눌러서 한 것처럼 띠용 하고 나오죠. 이게 얼르면은 이거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2차적으로. 사실 이거 되면서 많이 해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열릴 수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열릴 수도 있다. 아래 나와 있습니다.
도어 핸들에서 얼음을 제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제거 전에 참고하는 내용. WD-40 써도 되냐?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WD-40 쓰는 방법은 열면은 안에 뭔가 스프링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WD-40을 살짝 좀 도포를 해 놔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기름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어는 거를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걱정되신 분들, WD-40이 있으신 분들은 좀 쓰셔도 되고, 약간 또 WD-40에 대해서 도시계담처럼 도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하시면은 결빙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바르기 싫어. 근데 얼었어. 나 이거 버튼 메뉴 하는 것도 귀찮아. 난 꼭 이거 열어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나와 있어요. 수동. 도어 핸들이 검은색인 경우 그냥 리프레시 차량들입니다. 리프레시랑 제 구형이랑 좀 약간 방법이 달라요. 이건 좀 재밌는데,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앞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좀 계속 좀 꾹꾹꾹 눌러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얼음 깨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약간 안쪽으로 막 흔들고 막 뒤쪽에 가서 막 여기 꾹꾹 하면서 이제 막 당겨요 이렇게 여기 강하게 확 누르고 여기로 엄지 넣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계속 이런 상태로 하면서 제거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일단은 장신구, 반지 같은 거라든지 시계 같은 거 주의하시고 이런 거 행동을 하시라. 그러면 안에 있는 얼음이 깨지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가? 물리적으로 그냥 깨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엄청 무리가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실내를 데워놓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도어 핸들이 은색이냐고. 이거 뭐 다 알지 않나? 네, 제 차같이 구형인 차들이죠. 이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뭐 뒤쪽 부분을 강하게 눌러서 했는데 안 열린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 주먹으로 치라고 나옵니다. 안에 부품이 다른가? 사실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리프레시는 안 뜯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니 은색인 차는 좀 단단해가지고 좀 때려도 된다는 건가?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리프레시 차랑은 다르게 주먹을 이렇게 말아치시고 주먹의 안쪽 면, 그러니까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 살짝 부드리고 뚝뚝뚝 하고 뚝뚝뚝 이렇게 한 바퀴 좀 도세요. 돌기 전에 뚝뚝뚝 하고 열어보고, 안 되면은 그 주변 뚝뚝뚝 하고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돌리셔야지 막 두두두두 굳이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힘센 분도 많으니까 너무 세게 치면은 또 얘가 또 문짝이 또 어떻게 좀 지장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라고 나와 있고, 여기 강도도 나와 있는데 이웃집 문을 두드릴 때와 비싼 강도를 사용해야 된다. 이웃집 문 두드릴 일이 요새 좀 없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형 차량 분들은 이렇게 주먹을 이용해가지고 두들기시라. 네, 리프레시 차량 분들 두드리라는 내용이 매뉴얼에 빠졌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여기를 좀 꾹꾹꾹 하시라. 예, 여러분 차는 뭔가 좀 개선이 되나 봅니다. 이런 거 보면 역시 전자제품 신형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숙지하시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러, 뭔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정말 외부 주차 영하팔 도 뭐 비눈 같은 거 와가지고 땡땡 얼었는데 자동 접힘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쫙 이렇게 운행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펴져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뭔가 내가 다 불안해. 이런 걱정이 되신 분들은 미러를 자동 접힘, 컨트롤 메뉴 가서 자동 접힘을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해제를 하세요. 그러면은 아예 안 접히니까. 이게 추우면은 이게 비매너가 아닙니다. 이게 추우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특히 외부 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좀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법이 있죠.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고 간다거나 아니면 와이퍼를 좀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비매너가 아니니까 정말 영하 막 8도 막 9도 막 눈 오고 거기에 외부 주차 하시면은 사이드 미러 자동 접힘을 끄시고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와이퍼 내용도 있는데 와이퍼 정비 모드 하고 가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통적으로 나온 내용. 이 두 개는 그냥 전통적인 나온 내용이에요. 전기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거 숙지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타이어 및 타이어 체인인데, 타이어 여러분들 이거 윈터 타이어 끼시는 게 좋겠죠? 윈터 타이어 좋습니다. 저도 윈터 타이어를 끼고 다니는데 굳이 뭐 눈이 오나 안 오나를 떠나서 윈터 타이어에 들어가고 있는 이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절기 영하로 엄청 떨어지더라도 이 고무의 특성이 어느 정도 좀 살아 있습니다. 반면 서머 타이어가 이 겨울에 위험한 이유가 뭐 눈길에서 뭐 미끄럽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미끄러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바로 이 고무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가우니까 고무가 좀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가워지면 고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윈터 타이어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좀 덜합니다. 이미 그런 재료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머 타이어, 그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진짜 좀 오버하면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동도 잘 안 되는 거고 슬링이 이렇게 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눈 오면은 외제차들 위주로 이렇게 좀 쓰죠. 외제차들 막 못 올라간다 뭐다 뭐 후륜이라서 그렇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영향이 없진 않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그냥 순정으로 주는 타이어가 대부분 서머 타이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 안 가셔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테슬라 특히 퍼포먼스 타시는 분들 정도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뭐 윈터 타이어나 올레더 뭐 올 시즌 뭐 이런 거로 좀 갈아 끼셨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윈터 타이어를 좀 끼시는 게 좋고, 윈터 타이어를 눈 올 때만 쓰는 게 아니다. 네, 추웠을 때 좀 어느 정도 성능 바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타이어에 비해서 좀 준수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윈터 타이어의 장점이니까 이렇게 갈아 끼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기에는 좀 이미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데, 뭐 시트 열선을 따뜻하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시트 열선이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주행 속도 낮추고 급가속 하지 말라. 이건 뭐 전비 좋아지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요. 뭐 다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내용, 회생제동. 배터리가 차가우면 회생제동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주행함에 따라 배터리 온도가 이렇게 가열되면은 회생제동 출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면 회생제동 제한이 되게 좀 잘 걸려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좀 테슬라가 좀 이 배터리 관리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지 않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뭐 마진 가져가는 거라든지 이 회생제동 출력,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테슬라 차량들 회생제동이 85kW가 맥시멈입니다. 테슬라 충전임이 250kW 막 이렇게 찍는다 하더라도 회생제동은 여전히 85kW예요. 그 이상으로 회생제동을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마다 막 이것저것 배터리 제한을 거는 이유가, 그리고 추울 때 계속 배터리를 달구고 작동시키는 그런 이유가 바로 뭐 있겠죠. 전기차 커뮤니티 보면은 테슬라 차량 야 눈길에 세우면은 배터리가 팍팍 빠지는데 내 차는 하나도 안 빠진다. 배터리를 써가지고 배터리 관리하는 차가 나중에 좋을지, 아니면 아무 관리를 안 해서 배터리가 안 나가는 차가 좋은 건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아무튼 테슬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제한이 걸리니까 이 경우에 브레이크를 언제든지 좀 밟을 수 있게 좀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나중에는 좀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미국에는 이 회생제동 제한이 걸리면은 물리 브레이크가 그만큼 개입해가지고 알아서 작동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서히 좀 뿌려지고 완벽해지면은 이게 와이드 릴리즈가 될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 기술이 대단할 것도 아닌 게, 오토파일럿을 키면은 이미 그 기술이 이미 작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는 업데이트 됐지만 지금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눈꽃 아이콘을 보시고 이게 뭐냐, 눈 왔을 때 이런 게 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배터리 온도가 영하 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차가운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게 앱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차입니다. 앱을 통해서 보면은 되게 좀 차가운 것 같죠. 딱 봐도 배터리가 추워요 이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옆에 이거 사우나 표시는 뭐냐? 배터리가 달궈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친절하게 앱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최적 성능을 위한 배터리 가열해가지고 여기 이 메뉴, 이게 바로 배터리가 달궈지는 내용이고, 낮은 배터리 온도로 인해서 더 적은 에너지 사용 가능, 여기 내용입니다. 테슬라 차량들이 회생제동만 제한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의 최대치 자체도 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보수적인 테슬라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장거리를 갈 때 이 배터리 좀 타이트하게 막 10% 아래로 그렇게 쓰시는 거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배터리가 갑자기 좀 추워져요. 그러면은 더 적은 에너지 사용 가능하게 제한을 걸죠. 그러면은 갑자기 배터리가 막 10%였는데 5% 막 이렇게 떨어져. 물론 주행하면은 배터리가 다시 이제 달궈지면서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5%란 말이죠. 이거 난리 난 겁니다. 진짜 나중에 막 어부바실 수도 있으니까 10% 아래로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신 거는 겨울에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다시 드리던 말씀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차가워지면은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뜨고 배터리 달굴 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보면서 말씀드린 건데, 제 차 같은 경우 보시면 좀 뭔가 이상한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전 중인데 배터리가 달궈지고 있고 배터리가 추운 상태야. 배터리가 추우니까 가열 안에 너 프리컨디셔닝 한 거 아니니?
퇴근 시간 비슷하잖아 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컨디셔닝 안 했는데도 이게 수시로 작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신기해가지고 마침 봤는데 이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는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영하 6도인가 7도인가 배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가열하는 이 로직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깨어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장기주차할 때마다 계속 이게 작동이 되면은, 예를 들어 막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야외에다가 주차해놨는데 계속 이게 작동하면 배터리 앵꼬 나니까 그때는 작동 안 하는데, 뭐 센트리 모드라든지 뭔가 좀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배터리 온도가 영하 6도가 떨어지면은 야가 알아서 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배터리 이제 저는 충전기 3kW급 눌리고 있는데 충전 하나도 안 되고 있어. 다 데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데우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도 많이 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만 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내 데워지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실내 온도 영하 3도고요. 안 틀어져 있는데 정말 배터리만 달궈지고 있어요. 네, 56분에서 59분인데 배터리가 이제 좀 달궈져가지고 이 눈곱 표시가 사라졌죠. 최적 성능 위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얘가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배터리 좀 관리 좀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차가운데 하면은 이렇게 달궈주게 된다. 그래서 이 눈곱 표시를 알아서 없애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좀 로직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차하면은 배터리가 막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테슬라가 이런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배터리 헬스에 대해서 좋은 거지만 배터리 많이 썼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는 뭐 센트리 모드 꺼가지고 차를 아예 재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실내 온도 조정 안 하고 배터리만 이렇게 달구는 로직들이 이미 테슬라는 갖춰져 있다. 아마 이 앞에 전륜 모터 쪽을 윙 해가지고 이렇게 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 온도와 이 배터리 히팅이 별개로 로직이 작동한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게 안 그런 차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뭔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달구면은 실내 온도랑 뭔가 연관이 돼가지고 작동하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 차는 구형인데도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히트펌프 있는 모델 3 리프레시 이후 모델 Y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배터리가 달궈지게 되면은 이 다시 2분이죠. 갑자기 좀 이런 게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어 있다. 당연히 프리컨디션이 안 했는데 또 이런 게 작동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관인데 마침 좀 공항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해 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미국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근처에 뭐 지인이 계시면은 잠깐 뭐 꽂아주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그냥 여기 영종 슈퍼차저 오셔가지고 한 80% 충전해 놓으시고 그냥 센트리 끄시고 그렇게 좀 보관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 절전 모드. 여러분들 그 센트리만 껐다고 차를 재우는 게 아니라 앱으로 안 보셔야 됩니다. 앱으로 킬 때마다 여러분들 차를, 자고 있는 차를 그냥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리 모드 꺼놓으시고 앱을 그냥 보지 마세요. 막 5%에 막 갖다 놓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장기 주차, 추운 겨울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 에너지를 안 쓰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올렸는데 아마 이게 2022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전기차도 갈수록 늘어나고 또 새로운 테슬라가 보여줄 게 무엇인지 이런 게 좀 기대되는. 요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도 여전히 테슬라 주주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간 투자했던 거 그냥 이제 다 원상복귀 됐어요. 그냥 원상복귀.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좀 몇 개 좀 사놨으니까 이게 평단가가 가서 올라가 보니까 저도 이제 본전까지 와가지고 좀 약간 좀 가슴이 아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주주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10년 뒤에도 이 시세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절대 막 비투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저처럼 진짜 테슬라 타신 분들이면 좀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10년 뒤에는 이거보다 좀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시면서 그리고 테슬라 차를 타시면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서 이런 인프라를 누리시면서 그래 얘는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느끼고 계시면은 그래도 걱정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차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전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러면서 강제 장투를 하게 됐는데
저도 물렸어요, 여러분. 네, 아무튼 간에, 힘든 시기, 좀, 서로 좀, 그나마 좀 재밌는 거, 좀 웃으면서, 좀 지내면서, 새해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복 좀 받으시고, 저도 복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